그냥 바로 소송을 하면 되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까요? 애매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실익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 건데요. 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소송이나 가처분이나 이런 절차를 하기에 앞서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게 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계약서를 썼는데 그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해서 근처에 차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소송을 하면 되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까요? 애매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실익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했을 때,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1년간 1km 이내에 동종업을 하게 되면 위약금 1천만 원을 배상한다. 이런 규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위반해서 바로 근처에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1천만 원이라는 위약금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원고가 그거를 청구를 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써야 되죠. 그렇죠.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저렴한 변호사를 쓰더라도 4, 500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1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4, 500을 선임을 해. 그러면 그 4, 500이라는 변호사 비용이 나가죠. 그리고 그 1천만 원이 전부 인용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보전이 안 되잖아요. 소가의 10%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1천만 원이 전부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피고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라는 주장도 할 수 있고 또는 1천만 원이 너무 과다하니까 감액을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일부라도 감액된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500만 원을 들여서 1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저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또 500을 들여서 방어를 했더니 한 500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0 쓰고 500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우리가 서로 변호사 비용 쓰고 또 시간도 6개월, 1년씩 가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너 빨리 1천만 원 주고 정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런 실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보여주기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직원들이 보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서 대놓고 차렸어.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멀찍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성 멘트를 주기 위해서 소장을 보내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게를 알아보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창업을 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하면은 너 여기 차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영업금지 가처분도 하고 손해배상도 할 거야 라는 어떤 경고적인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그 내용증명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바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약금 1천만 원을 달라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너 당장 여기에서 영업하지 말고 나가. 안 그러면 나 소송할 거야 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라는 거는 그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1천만 원이라면은 1천만 원이 아니라 한 500 정도에서 한번 합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합의금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너가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싫고 이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난 무조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이상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내가 영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사랑 검토를 해서 설사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생계의 문제도 있고 이미 들어간 돈도 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 해야만 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의 답변을 하고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하고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처라는 거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의금이나 아니면 영업에 대한 재개라든지 계속되는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문구라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소송까지 갈지 안 갈지를 저희가 나름대로는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증명을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 내용 증명은 그 상대방이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구구절절하게 내가 왜 이 근처에 살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억울한 심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그쪽에 있는 어떤 고객들을 전혀 빼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법리적으로 이 경업금지 약정이 만약에 뭐 기간이나 범위가 너무 과다하다던가 아니면 무효 주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나름의 법률적인 어떤 해석을, 그리고 근거를 갖다가 판례라든지 뭐 유사 뭐 사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경업금지 약정 무효가 될 수 있고, 설사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쪽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손해배상금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니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감액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 그쪽에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1,000만 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쪽에서 우리가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기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니까 본인들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이 나가요. 그럼 서로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로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금액의 한 절반이나 뭐 그 이하로 해서 한번 제한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어차피 소송을 가더라도 이 금액이 전부 인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원하는 그 청구 금액이 전부 기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걸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찾아서 저희가 최대한 관련 판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써서 그쪽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도 당연히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의 기한을 드리는 거죠. 이 내용 증명을 보시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적절한 합의금에 대한 어떤 합의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합의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내용 증명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입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좀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협의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감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야기가 3000% 흘러갈 수가 있는데, 변호사들은 이제 그럴 일이 없죠. 그냥 딱 금액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정하고 이 금액이 왜 합리적이고 이 금액이 왜 너무 과다한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거쳐서 설명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관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왜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에 대한 회신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